앞서 혹주룩 박사와의 대담에서도요,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오르는 것들은 그렇게 무시할 건 아니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요. 중국 전문가 한 분 모시고요. 한 걸음 더 중국 경제에 대해서 들어보죠. 삼성증권의 전종규 책임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국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면 내년에 대해서요. 그렇습니다. 우려, 기대 나눠서 좀 얘기를 좀 해보죠. 예, 뭐 저희가 일주일 전에도 한번 중국 베이징하고 심천을 다녀왔는데요. 주로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예. 두 가지에 대한 걱정 그리고 한 가지에 대한 기대. 걱정이 더 정리할 많네요. 수가- 가지수로는. 가지수로는 그렇죠. 예. 그런데 무게는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전부 다들 부동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급등락 어허. 아니면 위안화가 조금 더 약세가는 거 아닌가에 예. 대한 그런 걱정들 하시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저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의 실물 지표가 개선되는 것도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과연 무게 중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려에 대한 거 말씀 먼저 드리면요. 중국 부동산이 올해 들어 또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주택 가격의 급등을 보이면서 상당한 걱정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 핵심 도시가 거의 주택 가격 30~40%씩 올라왔으니까 핵심 도시라는 게 북경, 상해 뭐 이런 데죠? 그런 데죠. 2급지까지 포함해서 이런 데가 집값이 올라서 중국 정부가 이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또 중국 부동산이 한번 또 내려오는 게 아닌가. 이에 대한 걱정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번에 중국 부동산에 대한 이제 급등락은 어떻게 보면 롤러코스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왔지만 정부가 순차적으로 규제를 하면서 2010년이나 13년처럼 서서히 가라앉히는 그런 패턴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정부에 생각합니다. 의한 쿨다운 정도지 시장이 붕괴되고 그런 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그렇죠. 정도.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부동산이 가라앉기에는 너무나 유동성이 많고요.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정부가 대체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경착륙을 하기엔 좀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려는 뭡니까? 두 번째 우려는 이제 위안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위안화는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10월 이후에 좀 약세가 좀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6.9위안까지도 한번 돌파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6.8 정도에서 방어가 될 거라고 봤는데 실제적으로 인민은행에서 6.85가 지나가도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냥 있었잖아요. 내년 연초 또 이번 주에 페드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또 한 번 위안화가 올해 연초에 저희가 경험했던 게 보면 굉장히 많이 위안화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그런 사이클이 오는 것이 아닌가. 근데 지난주에 인민은행에서 한번 정신 차렸는지 뭐 한번 훅 올렸잖아요. 그건 어떤 시그널로 봐야 됩니까, 그러면? 여전히 저희가 중국 현지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비둘기파도 있고 매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3%, 5% 정도의 아주 어떻게 보면 점진적인 약세만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사이클 보면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한 10%가 절하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내년 1분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또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트럼프가 들어왔을 때도 과연 어떻게 서로 간의 갈등 구조를 유지할 건가, 협력 관계냐, 갈등 구조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위안화에 대한 약세 같은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게 익숙하게 해놓자. 조금 더 편하지 않는가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기대를 한번 보죠. 기대는 지표에 대한 개선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내년도에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PPI 인플레이션과 실물 지표 같은 것이 올라오는 것들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은 저희들이 보는 거는 실물 지표가 그냥 올라오는가 아니면 기저효과인가 공급 구조 조정인가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다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공급 측 구조조정이 쭉 진행이 되면서 올라왔던 그러한 실물 지표 개선은 생각보다 더 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숫자로 나타나는 거는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가 아까 말씀하셨던 거 70% 그리고 기저효과가 또 30%였다면 이제는 수요를 이끌어올 수 있는 하나의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5년 동안에 사실은 중국은 디플레이션 기간이었기 때문에 주문을 할 필요가 사실 없었던 것이죠. 사실 가격이 떨어지니까 기다려봤자 사실은 계속 재고를 없애는 쪽으로 투자 소비의 이연이 계속됐다는 얘기죠. 투자를 할 수가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물가가 올라갈 거다. 특히 예.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에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예. 5년 동안 그동안 발주를 못했던 예. 굴삭기라든지 조선 아니면 아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어떻게 수주 활동이 예.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희들은 그래서 이게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예.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생산자 물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개선되는 게 구조조정이 뭐 대부분이다라고 봤는데 이제 내년 상반기에 여기 수요가 좀 살아나주면 지표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게 그러면 이제 그게 주식시장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말씀 기대를 할 수 있는 것 같군요. 최근에 언제 갔다 오셨죠, 중국?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11월 말부터 12월 2일까지 가서 느끼신 거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이 한국에 대한 생각도 좀 곁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저희가 기업 방문도 많이 하고 왔는데요.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쪽의 예. 기업들이나 아니면 정부 사람들을 만나고서 느꼈던 건 뭐냐면요. 예. 기본적으로는 지금 한국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엔터테인먼트 화처 미디어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뉴라든지 이대 주주고요. 뉴 네, 영화 그리고 영화 배급사죠. 태양의 후예라는 예, 그런 그렇죠. 작품 예. 직접 투자했던 회사니까요. 네. 한국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기업도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지금 중국 정부가 한류에 대한 금한력이라고 할 수 있는 예. 것들 때문에 본격적으로 투자할 수는 없는 단계다라고 아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려면 100억, 200억 정도가 큰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방영이 불확실하니까 지금 단계에서 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예. 봤을 때는 예. 우리나라의 문화 컨텐츠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거는 사실이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요. 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중국의 성장은 다시 회복될 것이고 예. 우리나라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1분기 이후부터는 투자의 기회가 있겠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중국의 엔터나 미디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런 환경적인 변화가 실질적으로 수요를 끌어당길 수 있는 거는 예. 분명히 1분기 이후에도 계속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삼성전자 전정규 위원과 얘기한 거는 중국의 매끄러한 경제 지표는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건데 위험 요인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 부동산 그렇지만 이 정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고 환율의 변동성이 한 번쯤 더 금융시장을 옥죄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것도 역시 크게 작년 초반과 같이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 주셨고 한국에 대한 특히 한류에 대한 걱정은 당분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고요. 대신 중국의 어떤 소비 촉진이라든지 시장이 커지는 거에 대한 기대도 동시에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더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네.